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지난해 SBS 보도의 근거가 뭐냐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김정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딸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2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1차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에 이뤄졌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기소 하루 전인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하고 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는데,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겁니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10일,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내 별도로 저장한 파일, 즉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총장 직인 파일을 만들었고,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기소했습니다. 자, SBS 보도 여러분 보셨죠? 예. 제가 여러분 이거 단순한 SBS 보도 같지만 총장 직인 파일 관련 보도가 오보였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5월 7일 날 얘네가 마지못해서 그냥 넘어가긴 좀 뭐했는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당시에 2019년 9월 7일 날 그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자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검찰 말을 다시 반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 보도가 오보라는 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 마지못해 인정을 한 겁니다. 에이구 녀석들. 보통 이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확보된 근거에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 왜 우리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기자가 빡쳤으면 이걸 다시 재반박을 해야지. 왜 재반박을 안 하는데. 그건 자기들 보도가 오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명 기사에도 오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써요. 그냥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말을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어물슬쩍. 참나. 아이고.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만 검찰은 9월 10일 동양대 휴게실에서 강사 휴게실이죠.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해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이것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SBS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9월 7일 그 당시 SBS 보도는 오보가 맞는데 운이 좋게도 9월 10일 날 한 사흘 뒤에 검찰이 실제로 총장 직인 파일을 당시에는 없던 거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SBS 보도는 9월 7일까지는 오보는 맞는데 9월 10일 이후부터는 오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9월 10일 이후에 보도를 하든가 왜 발견되기도 전에 사흘 전에 보도를 해요? 어떻게 SBS 기자는 검찰이 미리 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뭔가 나올 거를 예측해내는 거죠? 무슨 타임머신 타고 뭐 사흘 뒤에 미래를 먼저 갔다 왔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SBS가 안 해요. 자기들만 타임머신 계속 이용하고 싶은 건가? 그냥 뭉뚱그려서 자, SBS 보세요. 보도가 이렇습니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의심이란 단어 쓰네요. 이제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SBS가 2019년 9월 7일 날 그 당시 보도는 의심이었던 거예요. 의심. 그냥 본인이 밝히잖아요. 이제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던 거라고. 그럼 그 의심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그냥 이렇게만 밝히고 말아요.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아유, 그래. 근거가 없었겠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SBS가 그래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기자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의심을 해도 검찰이 뭘 발견한 게 안 나오면 그러면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발견 안 됐으니까. 당시 보도 원문을 볼까요? 9월 7일 날 이렇게 말해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정경심 연구실의 업무용 PC를 분석하다가 총장 직인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을 검찰이 발견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SBS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확인한 게 아니야. 이제는 슬쩍 말을 바꿔서 의심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네. SBS의 속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SBS가 오보를 낸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도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심했었습니다. 그 의심 상태로 우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부정확하다고 저희 언론의 보도를 부정확하다고 타 언론사에 밝혔고 다른 언론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며칠 뒤에 검찰이 진짜 강사휴게실 PC에서 뭔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장 직인 파일 비슷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당시에 꼭 틀린 보도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속마음이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참, 아이고 여러분 공중 그 전파라 그럴까요? 공공재잖아요. 이 공공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짓 해도 됩니까? 진짜 기자들이 이제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앞으로 이 방송 기자들, 특히 종편 많이 하는 장난질인데요. 이 법조 기자들이 뭔가 확인됐다라고 어떤 워딩을 쓸 때는요. 실제로는 확인한 게 아닌 경우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어떤 정황들에 의해서 의심해 놓고 대충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했다고. 그래 놓고 검찰이 다른 언론사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해봤자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오보인 상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언론사들이 안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변명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참, 확인했다라는 표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양심 있는 기자였다면 적어도 의심 정도는 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의심한 거 정도만 갖고는 확인했다라고 쓰면 안 되니까 무슨 단어를 썼어야 되냐면 모모로 보입니다. 모모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모라고 의심됩니다. 이렇게 워딩을 써야죠. 제가 SBS 기자라면 저도 뭐 한겨레 법조 기자였잖아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문장을 썼을 겁니다. 2019년 9월 7일 날 저희 SBS 취재 결과 정경심 교수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알만한 복수의 취재원들을 저희 SBS가 만나보니 그들은 그렇게 의심될 만하다고 하나같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9월 7일 현재까지 검찰에 제출된 PC에서는 관련 파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다른 PC에 관련 파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SBS 취재 결과 뭐가 나온 걸로 확인이 돼? 그건 3일 뒤에 확보한 거잖아요. 기사 나가고 나서.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검찰은 9월 6일 날 1차 공소제기 때는 날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파일도 아니에요. 날인이에요. 날인. 예. 근데 정작 그 9월 7일 날 SBS 기자가 의심한 건 직인 파일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도 의심했어야죠. 왜 파일 형태야? 날인이라고 공소장에 써 있는데. 예. 이거 뭐가 좀 공소장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심지어 SBS에 그 지금 2020년 5월 7일 날 이 보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마지막으로 SBS는 끝까지 무슨 총장 직인 파일이 뭐 발견됐다. 나중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뭐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낸 파일, 뭐 이런 게 발견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정확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조국 아들이 받은 무슨 동양대 상장이 있어요. 그거 사진 파일이 있는데 하단부를 통째로 이렇게 사진 캡처한 파일이 있어요. 총장 직인 부분만 오려낸 게 아니고 하단부 전체를 누군가 캡처를 한 겁니다. 하단부 사진 캡처한 것과 총장 직인만 오려낸 건 다른 거죠. 엄연히. 그리고 이 컴퓨터는 지금 소유주가 정 교수가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가 아니에요. 강사 휴게실 PC란 말입니다. 강사 휴게실 PC. 그러니까 경향신문 팩트체크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무슨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대. 무슨.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경향신문 기자의 어떤 그 뇌를 제가 들어가 보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강사 휴게실 PC에서 조국이라고 돼 있는 폴더 이름이 발견이 돼요. 에? 그래서 이게 정교수 PC라고 얘는 단언한 것 같은데 아니 조국 폴더라고 그게 들어있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 소유의 PC가 됩니까? 정경심 교수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사들이 함께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PC는. 왜냐하면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그걸 정교수 PC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검찰적 시각인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사건 때 권선동 의원이 인사청탁 자기가 한 정황 있었는데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권선동이. 왜 무죄 받았는지 아세요? 그 인사청탁 그 관리한 그 공무원인지 뭔지 그 컴퓨터 폴더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폴더 이름이 권 파일로 돼 있었어요. 권 파일. 이 권 파일은 누가 봐도 이거는 청탁 대상자가 권성동이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늘 보수적으로 본다니까요. 권 파일을 어떻게 권선동이라고 단정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성동 파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권선동은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증거 불충분 상태인 걸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판사의 시각에서. 자, 보세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정경심 교수 사건도. 강사 휴게실 PC는 아무나 다 써요. 누가 조국 폴더를 만든 건지는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돼요. 정경심 교수가 한 건지 아닌지. 그게 아니면 미조를 정경심이 했다고 판사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다만 그 5월 7일 날 그 재판에서 그 판사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폴더 이 만든 거 이 주체가 정경심 교수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판사의 워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인단의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양대 강사실에 있었던 그 컴퓨터 거기서 뭔가 파일이 발견되는데 동양대 직원이 컴퓨터를 쓴 거냐 아니면은 피고인이 쓴 거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인 의견서에 앞으로 이걸 좀 써서 좀 제출을 하세요. 5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좀 주세요. 에? 정경심 교수 본인은 강의 안 했다고 하면서 왜 그 강사 휴게실에서 그게 발견됐는지, 그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건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피고는 자기가 작업한 적 없댔으니까 에? 자기 컴으로 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의 컴으로 어떤 다른 직원이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판사가 워딩을 해요. 에? 그거 제가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건 맞아요. 판사가 도대체 이거 누가 작업한 거야? 정경심 교수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판사가 정경심 교수 PC다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기자들이 다 뭐 오해를 한 건지 기사 제목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장이 표창장 파일이 정경심 컴퓨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워딩을 달아갖고 보도를 해요. 기자들이 같은 한국말을 보고도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 파일 컴퓨터라고 판사가 단언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직원이 피고의 컴을 썼다는 거냐 아니면 본인 컴퓨터에 하여튼 왜 피고는 자기가 작업한 적 없대는데 직원이 했다는 거냐 뭐 했다는 거냐 나중에 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5월 15일까지 의견서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그래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셨습니다. 복잡해요. 정경심 교수 사건도 그렇고 조국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찰무마 의혹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보수적인 시각에서 판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에서는 왜 그래서 허재영 기자님은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뭐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예, 뭐 이렇게 자꾸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자, 저는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렇게 직접 취재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